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7월 15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무엇이나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세네카. 네, 쉽게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이 말에 공감하고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아파트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지축 샌덤가든하고 이제 원당역 롯데캐슬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지금 일반 공급 청약 접수 경쟁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게 기타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1순위 당해, 그러니까 지금 뭐 3호 타입도 그렇고요, 47 타입도 그렇고 59 타입, 59 뭐 A, B 타입 다 모든 게 1순위 해당 지역, 당해 지역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또 저에게 또 들려오는 이야기라든지 뭐 부동산 카페라든지 또 여러 채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길래 저는 1순위 기타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1순위 당해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경쟁률도 생각했던 것보다 셌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서 또 감사스마일 TV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보았구나라는 생각에, 또 개인적으로 또 저에게 또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제가 일일이 죄송스럽게 일일이 다 답변을 못 해드린다는 점 정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에 대해서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지금 보시면 평균 경쟁률 7.9대 1, 최고 경쟁률 18.1대 1, 전타입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인데요. 당첨자 발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7월 20일 수요일 날 지금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원당역에 대해서 이제 직접 임장을 갖다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뭐 채널에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이제 원당 롯데캐슬 스카이엘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당역 일단 3호선 역세권 아파트다. 지금 원당 성당으로 쭉 보이시는 KT 덕양지사 있는 이쪽이 다 원당 4구역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정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정말 크게 느껴지실 거고요. 제가 오늘 땅짚고 기사에 좀 괜찮은 기사 내용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거를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흔한 드레스룸 하나 없는 90평면, 근데 이렇게 비싸다고요?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이지은 기자님의 기사를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보니까 이제 뭐 분양 상품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는데, 저는 물론 단점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뭐 제가 단점을 갖다 이야기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스마일은 단점은 좀 되도록이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장점 위주로. 왜냐면 단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단점을 듣다 보면 장점이 이제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아파트가 지축 샌덤가든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도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일단 위치라든지 규모,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36층까지 11개동 총 1236세대. 정말 저는 이 세대 수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1000세대가 넘는다는 거는 정말 대단지 아파트가 되면서 랜드마크가 되면서 또 시공사도 롯데건설이다. 입주도 2024년 8월. 제가 제 나름대로 고양시 아파트 2024년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따져봐도 2024년도에는 새 아파트가 입주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덕은지구가 내년에 이제 입주를 하고요. 올 하반기부터 입주를 하는데 삼성 그린코어가 내년에 입주하고, 제가 이제 고양시의 지도를 보면서 아무리 지금 따져봐도 2024년에 새 아파트가 준공되는 아파트가 없다. 아파트는 있는데 아파트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땅집고에서 4인 가족 실거주를 생각하고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모델하우스를 다녀왔다. 그런데 일반 분양주택은 가장 큰 타입 25평이다. 그나마 흔한 팬트리, 물론 드레스룸 하나 없다. 사실입니다. 이런 집이 분양가가 6억 원이라니 너무 비싸게 느껴진다.
근데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분양가가 6억이라고 비싸게 느껴진다고 하면 2024년 8월 달에는 정말 이게 비싼 금액이 될 것인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지축도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원흥역의 주상복합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심지어는 제가 10년 전에 한 13년 전에 원흥지구 최초의 보금자리 주택의 원흥 지금 뭐 4단지, 뭐 6단지, 2단지 여기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했을 때도 제가 비싼 게 아니다. 입주하게 되면 달라진다라고 제가 아는 지인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이제 감사스마일이 이제 지축의 아파트 분양할 때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비싼 게 아니다. 네, 그랬는데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예를 들어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갖다가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2022년도 7월에 지금 생각했을 때는 비싸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2024년 8월에는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원당역 도보 10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사스마일 걸음으로는 5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학구는 선호도가 낮다고 하는데 앞으로 원당 뉴타운이 이제 들어옵니다. 속속.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가 원당이 이제 구상권, 구도심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이 이제 구도심이지만 앞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 되겠지만 그 되기 전에 화정하고 행신에 비해서 원당이 더 빨리 이렇게 뉴타운으로 변모한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원당역 롯데캐슬 L 이 이제 원당 4구역이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1구역, 2구역, 4구역, 6구역, 7구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대수만 해가지고 거의 한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당역도, 원당지구도, 원당도 천지개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7월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그러니까 청약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시겠죠. 꼭 당첨되시면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구수가 이제 1구역, 2구역이 나와 있는데 물론 1구역, 2구역도 가구수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6구역, 7구역이라든지 1구역, 2구역이 결코 4구역보다 분양가가 싸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일대를 재개발하는 원당 뉴타운이 당초 9개 구역을 나뉘었는데 5곳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가지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데, 물론 빨리빨리 진행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분양가가 지금보다는 싸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교통 인프라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원당이 정말 원당 4구역의 그 입지가 6, 7구역보다는 물론 7구역보다는 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6구역보다는 훨씬 더 좋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7구역도 물론 좋은데 여기가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가장 먼저 입주하는 4구역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좀 현재는 좀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고요.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원당역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3호선도 이미 다니고 있고요. 또 GTX A 노선도 앞으로 이제 개통을 하기 때문에 2024년 이제 입주할 8월 달이 되면 GTX A 서울역까지는 구간이 아마 늦어도 2025년에 개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요. 이때쯤 되면 저는 이제 신분당선 석부 연장도 올 하반기에 지금 예타가 통과된다고 하면 원당역에서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년에 대곡 수사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원당역에서 이제 대곡역까지 세 정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정거장이군요. 죄송합니다. 원당역에서 이제 화정역 다음으로 해가지고 대곡역이기 때문에 두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그 원당역 두 정거장이 대곡역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대곡 소사선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택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5구 타입의 이런 30평대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5구 타입은 일단은 4인 가족, 어린 자녀들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5구 타입에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3인 가족이라든지 신혼부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식구가 없는 두 부부, 이렇게 이제 자녀가 없으신 분들, 2인 가족이라든지 4인 가족까지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실거주로 하셨다가 갈아타기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4년 8월에 입주하셔가지고 2년 실거주 채우시고 창릉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지역으로 30평대로 갈아타기 하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6억의 분양가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기라든지 국내 경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 끝날기 앞으로 이제 5년까지는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우상향을 계속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5구 타입에 들어오셔가지고 30평대를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5구 타입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5구 A, B 같은 경우 이제 뭐 판상형과 타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로 너무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면 5구 타입에 당첨되셔가지고 갈아타기 하시면 그러니까 새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제 2년 안에 이제 2년 후에 매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4년 후에 매도를 해도 충분히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지축지구 이제 34평에 6억에 분양을 했는데 더 작은 25평이 6억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축지구는 후분양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지축지구는 지금 3년 전에 분양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축에 3년 전에 그런 분양 시세로 맞춰가지고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를 따졌을 때는 6억에 분양을 해도 이익이 생기는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 25평이 6억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진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지축지구의 센텀가든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25평과 비교를 하게 될 경우에 뭐 화장과 행신 그리고 삼성에 있는 아파트 25평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5평 아파트가 있는데 화성파크 드림이라는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6억이라는 금액은 나쁜 금액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이 원당역 일대 13년 만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여서 인근 노후단지와 집값을 비교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혼당 1단지 동문 25평 11층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난 5월에 4억 8,500에 팔렸는데 5억 6천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하는데 신혼당 1단지 동문 25평이랑 롯데캐슬 스카이에일이랑 비교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스마일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25평 5구 타입은 가져가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리고 이제 집에 좀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30평대를 다들 선호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고 식구가 좀 줄어든다고 하면 2인 가족, 3인 가족이 25평에 살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25평도 지금의 25평과 앞으로 10년 후의 25평은 또 달라지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건설사에서 25평을 잘 짓지 않는데 여기 지금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25평이 또 상당히 많이 분양을 했고 또 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보면서 5구 타입만 분양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 일반 분양분을 30평대를 다 선호해가지고 이제 조합원들이 다 30평대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조합원들도 어차피 이제 2인 가족 또 더 나가서 이제 고령화 사대 70대 80대 넘어가면 또 스몰 사이징, 다운 사이징을 하기 때문에 저는 20평대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정리 마지막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땅짓고 전문단에서 구축 아파트가 밀집한 원당역 일대 오랜만에 들어서는 신축 단지여서 추후 전세 놓는다면 수요는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인근 시세를 보면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이 지역 최고가 수준이어서 분양받은 뒤 대팔 계획이라면 차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감사스마의 생각은 전세 수요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원당역 2022년 7월 원당역은 2024년에 이제 8월에 입주할 때쯤 되면 2년 후가 되면 정말 많은 변모가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저는 2억 정도는 충분히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창릉 S1, S4 블럭도 지금 5구, 그러니까 25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5구 타입이 지금 4억대 중반에 후반 정도 지금 사전 청약 분양가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본청약이 된다고 하면 5억이 넘어가겠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충분히 저는 한 8억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후가 되면 아무도 이제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황은 좋진 않아요.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상황은 좋진 않지만 분명히 이런 것도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 청약을 갖다가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삼성벨트 더 나가서 행신이라든지 뭐 화정이라든지 원당에 있는 이런 곳도 앞으로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직장이 없고 일자리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막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2년이 지나게 되면 정말 저는 빠르면 내년에 이제 고양시가 한 단계 성장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가 뭐 드리는 뭐 이야기도 드라마 들으실 분도 들으시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빠숑님도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 덕양구를 주목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서울 인접해 있으면서 이렇게 입지가 좋고 자연환경도 좋은데 아직까지 저평가된 곳은 고양시, 특히 일산 동구 서구에 비해서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물론 창릉 3기 신도시가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당으로 내 집 마련을 했다가 창릉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에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경쟁률을 보면서 제가 문득 제 방송을 사람들이 많이 또 시청을 하고, 또 특히 이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또 청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스마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청약 당첨되면 정말 뭐 동호수 따지지 마시고 꼭 청약, 그러니까 계약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고양시의 무주택자분들, 특히 또 서울시에서도 이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꼭 정말 이런 시기에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집값이 뭐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에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정을 받는 것보다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격이 급락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송이라든지 고양시, 특히 이제 삼성벨트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 꼭 하십시오. 고맙습니다.